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뭘 했었냐면 미분을 이용해서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미분에서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면 원칙적으로 뭘 해야 돼요? 증간표를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항함수가 사실 모든 다항함수가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양쪽 끝값을 알기 위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의 fx의 극한 그리고 양의 무한대로의 fx의 극한 이런 것도 조사하셨어야 된다 그랬죠. 네. 다만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번거롭고 하니까 제가 뭐 하자고 했냐면 도함수의 그래프 자체를 이용해서 얘를 증간표로 사용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다만 이게 약간 편법이니만큼 뭘 하셔야 된다고 했냐면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외워주셔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하고 1차, 2차, 3차, 4차의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 보여드렸고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왜냐면 복습을 좀 하셨나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 다음 장도 최대 최소화 미분인데요. 최대 최소화 미분이란 말은 함수의 치역 찾자는 거예요.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냐. 그 말은 그래프 그리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프가 그려지면 가장 높이 있는 y의 점, 가장 낮게 있는 y의 점을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극대극소화 미분이 안 되면 최대 최소화 미분 역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반대로 얘기하면 극대극소화 미분이 잘 되면 최대 최소화 미분은 사실 이게 뭐 다른 게 있나 싶을 정도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얘기를 드리면서 내용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극대값이 주어져 있는데요. 지금 fx의 미정계수 a의 값이 있긴 한데 극대의 위치는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우리가 fx를 미분해서 f'x를 만들면 어차피 a는 x와 무관한 상수이기 때문에 뭐가 돼버리죠? 0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가 될 거고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는 어차피 x축과 두 개의 교점을 갖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의 형태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뿔맛뿔 이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바로 뭐고? 극대이고 이 위치가 극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좀 작게 쓰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좀 더 크게 쓰겠습니다. 그럼 극대값은 f-1이에요. 맞아요? f-1은 또 여기다 넣는 이상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다 넣으면 당연히 0 나옵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얼마죠? a 플러스 2인가요? 그죠? 이게 12라는 얘기니까 a가 10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극소값은 f1인데 f1은 얼마죠? a-2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8이 되겠네요. 그죠? 이놈이 극소값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아주 간단하죠. 2번 더 보겠습니다. 이 함수가 x는 3에서 극소값 4를 갖는다. 자, 물론 뭐 차차 하게 되시겠지만 x는 3에서 극소값 4를 갖는다. 여기만 보고도 반사적으로 뭘 쓸 수 있냐면 f'3이 0이고 f3이 4다. 이걸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극값을 가는 위치에서 미분계수는 반드시 0이다. 지난 시간에 증명도 했었죠. 네. 그 다음에 무슨 값 이렇게 끝나면 전부 다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3에서의 함수값이 4다 이런 얘기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fx의 식은 있으니까 f'x만 구해가지고 방금 얘기한 두 개를 집어넣게 되면 그냥 A, B에 관한 연립방 정식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F'이 3을 실제로 써보면 얼마냐면 27 더하기 6A 더하기 B고요. 이 값이 0이다 라는 거 하고 F3을 써보면 얼마죠?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4거든요. 이놈이 4다. 이런 얘기죠. 연립해서 푸실 수 있겠죠? 푸는 과정에서 제가 생략할 거고요. 연립해서 풀면 A는 마이너스 6 그리고 B는 9가 나온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극대분 극소의 위치는 어차피 도함수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물론 0이 된다고 해서 꼭 극대 혹은 극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명 제가 극값의 후보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도함수의 함수값이 일단 0이 된다. 그러면 0이 안 되는 놈들보다는 극값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예.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숫자 안 적었나요? 필요한 것만 적으세요. 조금씩 2개만 적으면 되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좀 봐볼래요? 자, 이제 2번 문제 조건을 좀 읽어낼 수 있겠어요? 자, 이거만 보면 뭘 할 수 있지? 윤서한테 물어봐야 돼. 윤서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쌤한테 불러줘봐. F 프라임 마이너스 3은 0이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3은 1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위의 점 기억나죠? 네,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어차피 근데 얘는 0,1 지나기 때문에 어떤 점을 알 수는 없고, 요 기울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F 프라임 0은 얼마다? 9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3차함수를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3차함수를 구하시오. 물론 실전에서 3차함수를 구하시라고 안 나오고 뭐 F2는 얼마냐? 이따위로 3차함수 함수값 하나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겠죠. 아직 아무것도 적지 마시고 앞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적지 마세요. 알겠죠? 이때 학생들의 선택을 이렇습니다. 3차함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적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값들을 집어넣어서 a, b, c를 다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하나 더 있다. F0은 1다. 정도가 안 적었네요. 그죠? 예. 이것까지니까 총 4개의 조건이 있잖아요. 맞아? 4개의 조건이 있으니까 이 4개를 여기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럼 A, B, C, D에 관한 4원 1차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 없을까? 얘들아? 그냥 이렇게 연립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별로 안 어렵네. 0, 때문에 막상 하려고 해보면. 그죠? 제가 이거 약간 다른 풀이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왜 그랬냐면 처음에 F0은 이제 안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 관련된 식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런 짓을 했던 건데 이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F0이 1에서 D가 1임을 바로 할 수 있죠. F'0이 9에서 C가 9임을 바로 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네. 얘가 1이고 얘가 9임을 바로 할 수 있죠. 맞나? 맞죠? 네, 그러니까 그냥 A, B만 구하시면 되니까 이건 그냥 푸세요. 알겠죠? 더 복잡한 건 그때 얘기할게요. 이건 그냥 이대로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A, B를 구하는 건 어차피 2개 이용하면 되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2원 1차 일방 정식이 돼버렸죠? 그죠? 네. A는 1, B는 6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요.
하하.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좀 머리가 맑은 날은 이거 이 풀이 말고 다른 풀이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맑지가 않아요. 많이 흐립니다 머리가. 아시겠죠? 네.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x는 3에서 극소를 갖는다.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c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a, b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도함수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확실히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란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사실 근데 여기서는 미정계수, 이차항계수가 확정이기 때문에 의미도 없네요. 그래프 모양도 필요도 없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f'-1과 f'3이 둘 다 0이다 라는 거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자, f'(x는 2차식이 x 플러스 1과 x-3이라는 1차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바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이건 연립방식 푸는 것보다 역으로 전개를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9다 라는 걸 그냥 할 수 있죠. 간단한 거긴 한데 인수정리 한번 써봤고요. 다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하는데 C를 모르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차를 구하라고 한 거죠. C와 관계없이 구해지니까요. 아시겠죠? 네. 극대값은 얼마예요? F-1이에요. F-1 계산해보시면 얼마죠? 얼마죠? A, B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fx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는 확정이 안됩니다. 얼마냐? 아, 4, 9 c 더하기 5 아니냐? 맞죠? 겹조 안하냐? f3은 얼마냐? c-27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를 물었기 때문에 차는 얼마? 32다 할 수 있죠. c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c를 결정하게 해주려면 fx 함수값을 뭐라도 하나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결정 안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극대값이 7이다 이렇게 뭐라도 하나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c 더하기 5가 7이다 이런 얘기니까 c가 2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극소값은 얼마겠냐? 이거 너무 쉽네요. 마이너스 25겠어요? 자, 이렇게 좀 간단한 문제들 살펴봤고요. 자, 넘어갑니다. 4번. 이제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이 문제 그대로 당장 학교 중간 기말 시험에 대도 충분한 변별력을 갖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사차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 정확히 얘기하면 사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사차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을 묻습니다. 이런 상황 몇 개 존재하죠? 4개 존재해요. 사차함수의 그래프의 상황 자체가 4개 존재하죠. 그 중에서 극대값을 갖지 않는 것은 몇 개 존재하죠? 몇 개 존재하냐고? 이놈 새끼 이거
제가 그래프의 개형 다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드문드문 생각나면 안 되고 제가 말을 끝내자마자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떠올란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가는 거 이거밖에 없지 않냐? 그죠? 야, 선생님 이게 더 높은 것도 똑같은 거라니까. 진짜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근데 저하고 바뀐 것도 똑같은 거라고. 알겠죠? 접선의 길이 0되는 하나, 0 안 되는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예. 그럼 네 개밖에 없는 건데 극소밖에 없고 극소밖에 없고 극소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경우의 수에서도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너무 많으면 어떻게 풉니까? 여사건 이용해서 풀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을 물어봤지만 나는 그냥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 세 개를 다 따로 생각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뭐로 시작하냐면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봐야 되니까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4ax 이런데 여러분들이 다루는 3차식은 거의 대부분이 1차 인수를 갖습니다. 미정계수가 있더라도 너무 쉽죠 이거는. x를 바로 갖기 때문에 그럼 얘가 4x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되고요. fx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은 뭐죠? 뭐예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3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말은 도하루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3개 존재하는 거죠.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식을 가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 어떤 근이 하나 있어요? x는 0이라는 근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찌해야 되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0은 근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두 실근을 갖다가도 0을 근으로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하고 중근을 형성하죠. 그럼 중근을 형성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안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예. 따라서 여기서는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 이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x는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 이해하시겠죠? 그 말은 x는 0이 아니어야 된다니까 0을 넣으면 성립하면 안 되니까 즉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판별식은 9-4a인데 이놈이 양수여야 되죠. 이 말은 a가 4분의 9보다 작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두 개를 답으로 쓰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이 생기는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다고요? 거꾸로 풀고 있다고요.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을 물어봤는데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최종적으로 답을 작성하실 때는 극대값을 가질 조건은 저거에 뭘 써야 돼요? 이거에 컴플리먼트를 쓰셔야 되죠? 지금 여기와 여기는 AND로 연결됩니다. A는 0이 아니어야 하고 A는 4분의 9보다 작아야 합니다. 예, 이걸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는 0이거나 또는 A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정하셔야 되죠? 그래서 A는 0이거나 또는 A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이거 절대 외워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4차 항에서 음수를 바꿔놓고 극소값을 갖지 않은 조건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외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외우겠다면 이거 외우라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래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사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알겠죠? 어차피 이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렇게 접근해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4번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이 4번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게, 첫 번째, 연습이 잘 안 된 친구들은 이 조건을 찾아서 합치려고 해요. 알겠죠? 두 번째, 1학년 수학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여기서 판별식만 생각해요. 0이 아니다는 생각 안 해요. 세 번째, 좀 무시한 새끼들은 이걸 답으로 쳤어요. 알겠죠? 저도 가끔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 퍼펙트하게 맞추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와! 이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데, 왜 저한테 왜 본인이 실수로 저한테 자꾸 화를 내는데, 아무튼 와 선생님 막 이러면서.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한 문제거든요. 정신 되게 똑바로 차리고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극대수 수업 2번의 내용은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